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6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62일차고요. 네, 오늘은 그 189페이지, 189페이지 밑에 6번째 줄이죠. 네. 간디의 인정스러움이 영국의 무정함을 쾌배시켰습니다. 간디의 인정스러움. 이런 사례를 이해하면 인정스러우면 물렁하거나 나약하지는 않을지 당혹스러워할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인정스럽다 그러면 뭔가 물렁물렁거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회에서 겉모습도 무정한 강인함으로 통하는 것은 사실 아이 같은 이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기가 다른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무정하고 강인한 것은 다른 아이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장난감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인함으로 여기는 것은 냉담한 무관심이나 무지에 불과한 것이며 강인함이 아닙니다. 무지에 불과하고 몰라서 이기심은 왜 있어요? 몰라서. 내가 원래 풍요로운 걸 몰라서 풍요로운데 결핍된 줄 착각하고 있어서 굳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탄할 만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앞서 나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강인함을 크게 왜곡해서 오해하게 되는 일을 청소년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강인함을 크게 왜곡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벌써 이미 청소년기에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직 부족한 점들로 인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뇌되는데 그들 또한 자신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세뇌를 당해요? 이미 엄마한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이미 엄마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아니야 너는 진짜 모든 게 다 있고 잘할 수 있고 네가 모든 게 다 있고 그 능력이 네가 잘하는 거야 그러고 뭔가 칭찬을 해주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엄마가 부족한데 세상에 엄마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얀 투명한 색이라고 보이겠어요. 투명한 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뭐예요? 이제는 스스로 성장했는데 딱 보니까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미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자라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보이죠. 청소년기 때. 그래서 자신감이 얻지 못한 사람이 키워가지고 왜곡돼 있다. 크게 왜곡돼 있어서 오해를 한다. 오해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도 아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최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웃긴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도 이렇게 그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환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환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왜 환상인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겠구나라는 경험은 안 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이 삶이 환상이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상이라 했구나. 환상이다. 환상.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내가 옳아. 각자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을 하는 바가 얼마간 진실이야. 그래서 계속 확신하면서 열심히 남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왜? 내가 3살 이전에 어떤 쇼크가 와가지고 탁 있잖아요. 쇼크가 와서
신념체계 믿음이 탁 생겨버렸어. 그냥 그대로 세상을 봐. 맞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그 세상을 그냥 보고 있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때요? 내 말이 맞는데? 제가 이상한데? 내 말이 맞아. 이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 삶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맞아 하고 살았는데. 저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살면서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데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아유 내가 저번 주에 요번 주죠? 수요일 날 울산에서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아우 얼마나 야물딱지는지 내가 웃어 죽은 줄 알았어요. 탁 해가 탁 이제 엄마를 탁 찌려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웃겨 죽겠는 거 있죠. 엄마를 얘는 이제 벌써 뭔가 3살 이전에 상처가 있어. 있어가지고 동생도 있어. 그래서 동생은 좀 편하게 자유로운 것 같아. 엄마가 좀 자유롭게 둘째는 좀 이렇게 놔주고 큰애에 대한 기대 심리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원래 첫애에 대한 거. 온갖 처음에는 막 사랑이라고 간식을 팍 주다가 이제 욕망이 생겨버리죠. 그래 놓으니까 엄마도 힘들어하고 엄마도 큰애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니까 힘들어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아이는요 귀에 꽂고 있었는데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주의가 와 있는 거야. 소리로 봤을 때는 안 들려요. 근데 이게 꽂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막 음악 그 뭐 이렇게 뮤지컬인지 뭘 보고 있더라고요. 꽂고 있어서 안 들릴 텐데도 이상한 거예요. 탁 끼더니 탁 보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탁 째려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웃어 준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몇 학년인가 몰라. 한 3, 4학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 4, 5학년 됐나? 5학년이에요? 4학년? 어. 아유 야물딱지대 보고 얘도 벌써 이미 있잖아요. 아니 탁 해서 탁 있잖아요. 완전히 누가 어른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옆구리에다가 탁 하더니 탁 놓고 탁 하는데 착 째려보는데 엄마를 뭐 웃겨주게 돼. 걔 완전 커서 감당 안 될걸요? 엄마 진다. 싸우면 진다. 벌써 이미 제가 보니까 에너지 포스가 엄마보다 얘가 세. 에너지 포스가. 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애인데도 4학년이면 11살인가요? 아우 에너지가 벌써 얘가 탁 그 이렇게 타고난 기질의 그게 이게 탁 강하더라고요. 엄마 지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에너지가. 어휴 얼마나 귀엽던지. 그게 벌써 어릴 때 벌써 이렇게 신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뭔가 결핍과 상처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거든요. 그 상처를 없애야 돼. 근데 없앨 줄 몰라. 근데 또 상처 있는 엄마를 만나. 그러니 뭐 없앨 기회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한테 또 상처가 또 생겨요. 상처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없애는데 과거에 사건은 있었어요. 과거에 사건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맥락을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재해석을 한다. 사건을 통해 갖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해석을 쫙 하면서 내가 오해하고 원통하고 결핍되고 뭔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게 재맥락을 하는 거예요.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맥락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갑자기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30개월 때부터 이제 그 동생 낳았을 때 동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동생 태어났을 때 전날 엄마가 사라졌어요. 엄마가 사라지고 그때 엄청 흐느끼면서 두려워서 울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등줄기에 샤리샤리한 느낌이 싹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나는 몸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몸인 줄 알아서 엄마가 날 키워줘야 돼. 근데 엄마가 날 키워줘야 했는데 엄마가 날 놔두고 하루가 없어졌어. 아마 알았죠. 엄마가 배가 불렀으니까. 근데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놀래서 불안해서 울고 난리가 났었는데 할머니가 와서 그 다음날 어디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병원에 있는데 이제 내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놀랐는데 이게 아기가 뜨는 거예요. 엄마가 저 아기를 보려고 나 사라져서 간 거죠. 근데 엄마가 아기를 놓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오해를 했잖아요. 엄마가 날 버리고 동생을 차지하러 데리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아직 미숙해서 내가 몸인 줄 알고 내가 몸과 마음이 난 줄 알고 놀래는 거죠. 내가 죽을까 봐. 어린 아이는 30개월 정도, 3살 정도 된 애가 나를 스스로 케어를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몸과 마음이 몸이 혼자 이걸 나를 못 키우는 이제 케어할 수 없고 놀래가지고 케어해 줄 사람이 엄마인데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명줄을 내가 케어를 못하는데 엄마가 가버린 거죠. 그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봤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태어나자마자 오빠가 저를 보고 놀랬고 저는 또 동생 태어났을 때 놀랬고 놀래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이제 업을 해소하는 게 덜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생에서 해결할 거. 근데 또 어쨌든 아기를 또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밖에 안 낳았어. 하나밖에 안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상처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몸과 마음이라는 거로 상처가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보다 이겨야 돼 라는 게 있었고요. 오빠보다 이겨야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지면 안 돼라는 게 있으면서 그걸 평생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사람을 많이 접해야 되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34살에. 사람을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사람들을 막 만나야 돼. 내가 내 이득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막 만나야 되는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막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어릴 때 이제 엄마를 두고 경쟁을 했던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습관이 이제 잡혀져 있었던 거죠. 나는 몸이야. 나는 마음이야. 로 굳게 잡고 저는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렇죠? 34살에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저는 목표가 생기면서 뭔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온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목표를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막 갔던 거예요. 막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목표가 딱 달성되고 나서는 이해 안 됐던 아이가 그냥 완전 이해를 해서 수용을 한 상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딱 목표치를 딱 치고 딱 내려오고 나서는 뭐예요? 쟤네들 이상해 이렇게 된 거죠. 어릴 때 오빠하고 동생하고 집안에서 형성됐던 그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완전 한계를 느끼면서 완전 뒤로 나뒹굴어지죠. 그때 이제 의식 수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12년 동안 들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생을 만났죠. 동생을 수요일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동생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좀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잘할 때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면서 해소는 어느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를 해소를 좀 어느 정도를 했는데 뭔가 또 앉았는데 꿈틀꿈틀거리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왜 불편할까 그랬더니 어릴 때 남동생이 이렇게 호기심이 있을 때, 제가 중3 때인가? 고2, 제가 고2 때고 동생이 중2 때인가? 하여튼 이렇게 터울이, 3살 터울이 나는데 제가 1년 일찍 가가지고 자는데 제가 동생하고도 친했어요. 셋이 있잖아요. 동생하고 편을 먹었어요. 오빠는 밀어내고, 왜 내가 오빠가 더 강력한 거로 봤나 봐요. 오빠를 밀어내고 동생하고 편을 먹었거든요. 동생하고 되게 친했는데 동생이 중학교 막 고등학교 중3 뭐 요럴 때 성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때 제가 자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팬티를 이렇게 여는 걸 제가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휙 몸을 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걔를 피했어요. 또 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앉았는데 뭔가를 제가 전해주고 뭔가를 제 사업적으로도 뭔가 좀 연결고리를 좀 하나 이제 하죠. 저는 다 만나면 하죠. 할 때가 아니면 안 하고, 할 때가 되면 하고, 다 연결을 하죠. 이게 습이 돼 버렸어요. 22년 동안 그 사업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안 하려고 해도 이제 안 해야지 해도 밑에는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하는 걸 이렇게 돌렸는데 그러고서는 괜찮아졌는데 그때 한참 동생이 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불편함을 있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완전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막 에너지가 막 꿈틀꿈틀꿈틀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있었구나 떠오르는 거야. 근데 동생은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근데 저는 그걸 딱 보고 불편해하는 꿈틀꿈틀거리는 거를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서 느끼기를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말문이 트이기 시작을 하더니 갈 생각을 안 하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수다를 다 떨고 다음에 또 누가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되게 편안한 거예요. 어제는 또 이제 좀 일찍 잤거든요. 누워서. 일찍 자는 게 9시 반인가 제가 누웠는데 갑자기 한 10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제 전화기가 옆에 있으니까 받았는 거예요. 오빠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빠 전화라서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저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대구에는 저랑 오빠가 있고 이제 부산에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은 결혼했으니까 이제 부부가 있고 오빠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 옆에 있으려고 결론은 엄마 옆에 있으려고 이제 안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이제 여자가 안 들어오는 거죠. 선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몸도 좀 안 좋고 몸 아프고 오래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던 거.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는데 슬프고 뭔가 있잖아요. 안 좋은 느낌이 막 찌릿찌릿하게 느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갔죠. 카톨릭 병원을. 갔는데 이제 막 아이고 막 오른쪽 어깨랑 왼쪽 다리하고 그러니까 외상은 없더라고. 외상은 없는데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 목도 그렇고 이제 완전 아이고 이거 뭐가 터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56년 동안 오빠한테 그닥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거든요. 잠시. 왜 요걸 탁 뜨고 있으니까 잠시.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제가 또 그리고 막 스스로 좀 해야지 나한테 막 기대는 것 같고 나도 부담스럽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 스스로 하면 되는데 스스로 막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생활비나 막 이럴 땐 제가 막 부담스러워서 아우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딱 가면서 보니까 야 내가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많이 걸리는 거야 마음에.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마음에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 안 좋은 샤리샤리 막 갈비뼈 밑에 쪽하고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끼기를 하고 딱 갔죠. 그러니까 슬프려고 해요.
슬픈 거는 감정이죠. 근데 감정 밑에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 감정 밑에 느낌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는 200 이상의 느낌. 200 이하의 느낌은 안 좋은 거.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빨리 느껴줘서 해소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자꾸 적어서 하다 보니까 적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가 또 있네 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하고 기다리고 뭐 제가 혼자 응급실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니까 제 남편이 이제 같이 갔다가 혼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CT까지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었는데 아유 다행히 이게 이제 좌회전하다가 이제 뭐 직진하는 차가 뭐 와서 이제 박았는데 벤츠랑 박은 거예요. 오빠 차는 그 작은 차 뭐 하여튼 레이 같은 거 레이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 푹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저 옆에 탁 처박혀 있고 사진을 보니까 그 상대편 차는 벤츠인데 김밥 천국 나라로 처박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또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김밥처럼 피해서 그렇게 이제 좀 크게 사고가 났긴 했는데, 야, 그래도 다행히도 있잖아요. 골절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근육이랑 이제 뭐가 막 저기는 심하게 됐겠죠. 그래가 막 아파가지고 통증은 있는데 골절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어제 이제 다시 퇴원시켜서 집에 보내고 아침에 이제 다른 병원 아는 병원으로 이제 양방 한방 치료받는데 아는 사람 있는 데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이제 입원 다시 시켜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또 오빠를 보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고 야 기댈 데도 없는데 제가 얼마나 쌀쌀 맞았으면 연락 안 하려고 연락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보호자가 있어야 돼가지고 연락했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근데 저도 참 한편으로 친절도 하지만 저한테 딱 걸리면은 제가 쌀쌀 먹게 굴거든요. 저도 제가 알죠. 저랑 딱 걸리면 쌀쌀 맞아요. 관심 없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딱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쌀쌀 맞고 저게 뭔지 아는데 또 가깝게 있으면서 또 제가 해소하면서 또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저도 이제 제가 그 과정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 얼마나 쌀쌀맞게 했으면은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호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또 오빠 만지는 것도 징그럽고 막 이랬는데 다 퇴원하고 나올 땐 제가 이제 옆에 팔 부추겨주고 이래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러고 왔는데 딱 오빠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그건 거야.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완전 철저하게 몸과 마음인 것 저도 몸이라고 아직 몸과 마음으로 있죠. 있지만 그래도 각성하면서 나는 몸이 아니야. 본체는 에너지야라는 걸 자꾸 각성하거든요. 우리는 끝나고 나서 뭐라고 외치시는 거야?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의식은 에너지인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음식점 새로 오픈할 때 풍선 기다란 거에 막 손 달려가지고 막 바람 불면 숨추고 막 이러고 밑에서 바람 쫙 하고 막 하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춤추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잖아요. 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인형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인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어떻게 달렸느냐, 이 인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막 이런 거는 그 재능인 거예요. 근데 이 인형은 공기가 막 이렇게 통해서 쫙 서 있잖아요. 공기가 쫙 올라가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의식과 에너지, 빛, 그게 이 통로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혔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형은 어때요? 힘이 빡 들어가나요? 힘이 빡 밑에서 바람이 그냥 확 들어갈 때 쫙 들어가는데 쫙 들어가잖아요. 쫙 들어가는데 이게 힘이 약해지면 해벌레 되지 않을까요? 상상 가지 않아요? 힘이 약해지면 해벌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면 휙 넘어가서 또 팍 접혀버리고 접히지 않을까요? 바람 불면 바람이 약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바람이 약하게 들어가 있으면 큰 바람이 불면 휙 접혀서 팍 쓰러져 있을 것 같고 그다 바람을 탁 넣으면 탁 서져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였었네, 내 삶이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쫙 바람 넣는데 약해져 가는 거는 뭐냐면 어릴 때 그 쇼크, 어릴 때 그 쇼크가 탁 생기면서 이 바람이 통과해야 되는데 뭐가 그물망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인형 안에. 그물막이 또 생기고 거기에 또 사건과 사건으로 막 생기면서 그물막이 생기면서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그냥 안 좋은 바람이 막 들어오고 거기서 감정이 막 흔들거리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막 올라오죠.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랬고 아니야 원래 나는 이렇게 약하고 이런 거야 흔들리는 게 맞는 거야 쟤도 흔들리잖아 내가 흔들리니까 어때요? 쟤도 흔들리잖아 쟤 바람 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느끼기가 여기에 내가 바람이 통과해야 되는 강력한 바람이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몸과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혀 있었던 것들을 뚫어내고 에너지부터 뚫어내고 내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야 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의 원천 바람의 원천이 밑에서 쫙 불어오르잖아요. 그냥 쫙 오르는 거를 그냥 내 생각이 없이 그냥 노타치 그리고 생각 없음으로 가는 거. 원천에 힘이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내 느낌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내 느낌 다 틀렸다. 내 생각도 틀렸다. 내 느낌도 틀렸다. 내 감정도 틀렸다. 내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틀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느낌 맞아. 내가 맞아. 그래도 엄마가 알아줄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를 알아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빠보다 내가 엄마를 차지해야 돼. 이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31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얼마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맞는 게 진실이었나? 아니구나. 몸과 마음도 아닌데 이거 환상이라는 건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직은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 수준에서는. 근데 그래서 계속 확신하려고 열심히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남을 설득하고 내가 힘이 없는 게 맞아. 이 힘과 밖에 이게 손이 달려 있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이 에너지의 근원의 통로. 이게 의식이다. 에너지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내일 토요일 날 또 일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줌으로 들으시든 서울에 가서 들으시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내 힘을 약하게 했던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의식과 삶에서 사는 재능하고는 다른 부분, 다른 파트다,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느끼기에서 그때그때 해소는 통과하는 여과는 시켜줘야 되거든요.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통과도 하고 무엇을 어떤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같이 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